그럼 오늘 전체적인 시황 설명,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근데 연준에서 지금 양방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도 문제고, 금리를 올려도 문제죠. 다들 아시겠죠?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쇼크가 오죠. 왜냐면 유동성 자금 회수가 되는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서 빠지기 때문에 쇼크가 오고, 일단 금리를 내려도 문제고 금리를 올려도 문제예요. 뭐 전체적인 설명, 기본적 분석 설명드리고, 일단 기술적 분석은 뭐 많이들 말씀하셔갖고 방에 오래 들어오신 분은 아실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일단 뭐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 분석을 베이스로 먼저 진행을 하고, 후에 기술적 분석,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종합 시황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시작하는 해석을 하는지가 기본적 분석, 포함 뭐 뉴스 재료 같은 것들의 기본적 분석이죠. 뭐 지표 발표, 뭐 금리, 그다음에 뭐 트럼프 쇼크 같은 게 시장에서의 기본적 분석이고, 일단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이라 하면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기본적 분석 자체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나스닥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항 구간이지만 현재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쇼크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악재죠. 악재가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재.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쇼크를 완화를 시키죠. 이때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현재의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오기 전에 그 전에 가장 큰 하락 추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쇼크였어요. 이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에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신고가 구간에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걸 막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고,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증시가 쇼크를 받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불확실성이 빠졌죠. 전 세계 증시가 불확실성이 빠졌고,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들어보시면 돼요.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전 세계 증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그 증시가 단기간에 미국 포함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이때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끌어들였죠. 양적 완화 정책을 꺼내들었죠. 왜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는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냐면, 이때도 이미 성공을 했어요. 언제? 2009년도, 2008년도 미국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이때도 코로나 때와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이때 사실상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똑같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유동성 자금은 늘어났고 폭발적으로 유입이 됐고, 이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죠. 자, 이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했죠.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화폐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시장의 해석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아, 이때 코로나 쇼크 때 미국에 돈을 너무 많이 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맞췄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내갖고 돈을 너무 풀어내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구나가 일반적으로 다들 그냥 시장에서 공개된 재료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물론 그 양적완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었지만, 사실상 더 큰 재료는 농산물 가격이 같이 폭등했어요. 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잘 보시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농축산물 가격이 전부 다 폭등을 했죠. 자, 여기서 보시기 선물 중에서는 이제 농산물이라고 하면 뭐냐면 뭐 라이브 캐들, 뭐 돼지, 그다음에 뭐 옥수수, 콘. 근데 이 농산물이 잘 안 움직이게,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이 되게 많죠. 농산물 선물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농산물 선물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후의 영향을 받죠. 현재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고, 그로 인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한 미래 수확량이 늘어났는데 옥수수가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다 같은 방향으로, 사실상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잘 안 움직이지만, 이게 작황이 안 좋게 되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옥수수 올라가면 밀 올라가고, 밀 올라가면 쌀도 올라가고, 그걸 먹고 자라는 뭐 소나 돼지, 닭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이때의 그 시장에서는 단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연준에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때가 보시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죠. 이때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2020년도부터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그죠? 연준이 어쨌거나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잡았죠. 소비자 물가를 잡았는데, 만약에 농산물이 조정이 들어오니까 소비자 물가가 잡힌 거예요. 아, 이거 옥수수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콘. 여기 있구나.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차트 보게 돼서 있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다 올라가요.
소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돼지 가격도 올라가고 밀로 만드는 빵, 뭐 과자, 음료 다 올라가죠. 이때의 전체적인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콘 선물인데 콘뿐만 아니라 밀, 돼지고기 다 올라갔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실상 그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상승을 해서 어쨌거나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아냈었잖아요. 막아냈는데 이거 농산물이 급등을 하다가 농산물 가격이 이게 좀 아다리가 맞은 게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조정이 들어와서 사실상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에 취해든 거죠. 이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잘 실행해서 소비자 물가를 막아낸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잘 실행을 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막아낸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딱 아다리가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여기서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안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요. 소비자 물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잡았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소비자 물가 농산물 가격이 한 번 더 튀어 올라갔잖아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려들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할 때 다행히 타이밍에 맞춰서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폭등을 막아낸 거지. 여기서 농산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다면 그 소비자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이때가 에그플레이션. 사실상 시장에서 말을 안 했죠. 이게 에그플레이션이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죠. 2007년도 아마 이때 거예요. 이때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사실상 이때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상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이고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더 기후가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기후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현재 보시게 되면 기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작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럼 전체적인 작황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농산물이 다시 한번 상승. 지금 추세선 라인도 상승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에 붙고 지금 반등 중에 있다는 거죠. 조정받고 튀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럼 연준에서 금리를 절대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농산물이 약간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금도 투기 세력들도 농산물을 움직이기 위해선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농산물은 이 한 종목만 못 끌어올려요.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옥수수만 못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옥수수를 끌어올리려면 밀도 끌어올려야 되고
보시게 되면 선물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종목이 상당히 많죠. 뭐 라이브 캐틀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커피도 있고 밀도 있고 이 농산물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이 농산물 자체를 잘 안 건드리죠. 왜냐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농산물 자체 이 수많은 이 선물 자체를 다 한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끌어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다는 거,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농산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물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잡히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현재의 뭐 국내만 하더라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제주도에서 잡혔던 방어들이 지금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동해에서 잡혔던 오징어들이 지금 서해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작황 이게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투기 상품이긴 하죠. 선물 시장이 있긴 한데 이게 약간 그 틀려요. 약간 그 성향 자체가 틀려요. 뭐 지금 뭐 금, 뭐 나스닥 주식이죠. 뭐 주식, 금, 그다음에 뭐 오일, 그다음에 외화 이런 거랑 약간 성향 자체가 틀려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같은 데서 인위적으로 진입을 해서 어쨌거나 이제 가격을 뭐 쇼크를 완충한다든지 뭐 감매수권에 있으면은 이거 쇼크 완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투기 상품이 되게 많죠.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뭐 마켓에 보시게 되면 뭐 주식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선물에서도 뭐 금속, 통화, 뭐 에너지, 외환도 뭐 달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환율 정책 아니면 물량 조절로 인해서 아니면 뭐 최근에 트럼프의 말처럼 뭐 트럼프가 관세 쇼크를 일으킨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고 다시 완충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틀려요. 다른 투기 상품들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쇼크를 대비를 하고 완충을 시킬 수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 정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현재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카드를 끌어들면서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시점에 급등을 하다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거고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꺼내들겠죠. 소비자 물가를 안정세를 취하려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잡혀요. 사실상 잡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나스닥이 이때 금리 인상 이때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폭등을 했죠. 이 당시에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잡아냈는데, 이때의 소비자 물가가 폭발했던 거는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끌어올린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보다는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 시점에 다행히도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다행히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아낸 거죠. 만약 여기서 이 고점 구간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카드를 꺼내 들였는데, 만약 여기서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안 들어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왔으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죠. 금리 인상 카드가 꺼내 들었을 때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소비자 물가가 잡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되셨나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상. 왜? 현재 기술적 분석상 지금 지지 라인을 타고 지금 이 노란색 선상의 지지 라인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지 라인을 타고 현재 움직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후가 잡히게 되면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에 들어서겠지만,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죠. 소비자 물가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절대 못 내린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기본적 분석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이 있죠. 모자이크 컴퍼니라고 있는 종목인데, 얘가 어떤 종목이냐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동시 폭등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옥수수가 이 구간이죠. 들어있는 차트 보세요. 여기가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자, 이러면 이제 에그플레이션이죠.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모자이크 컴퍼니도 동시에 폭등을 했어요.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미국 주식 중에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커플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 모자이크 컴퍼니예요. 이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1040% 정도 끌어올렸죠. 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 모자이크 컴퍼니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지지라인에서 현재 말씀드렸던 대비 현재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지금 상승권에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상승 파동인 역헤드앤숄더 파동으로 밀어올리고 있어요.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구온난화, 이때가 에그플레이션이에요. 2007년도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단기간에 1000% 정도 급등한 적이 있죠. 이때도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 구간에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로 인해서 작황이 줄어들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단기간에 한 1000% 정도로 끌어올렸죠. 그 두 번째 끌어올렸던 파동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나스닥 이 구간이에요.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요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중에 3 정도는 양적 완화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끌어올린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잡히지는 못하겠죠. 지구 온난화가 잡히지 못하고 현재 지금 농산물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중이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도 다시 한번 폭등을 하겠죠. 자, 무슨 말씀이 되시겠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요인으로 현재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올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쇼크가 일어나고 다들 아시겠죠? 왜? 이미 과거에 나왔죠. 이때 신고가를 이루던 전체적인 증시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니까 전체적인 쇼크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현재 증시 쇼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쇼크인데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금리를 내려도 쇼크예요. 이게 양쪽으로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면 현재의 시장에서는 연준이 최근에 미국의 GDP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다고 해서 그때 GDP 당시에 전체적인 증시가 쇼크가 왔지만 다시 끌어올렸죠. 시장이 해석을 해서.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증시 쇼크가 오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이제 금리를 내려도 문제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 금리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왜 금리를 내리게 돼도 문제냐면 전 세계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요. 뭐 미국 쪽이 대장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금리가 따라서 상승하죠. 근데 왜 금리를 내려도 문제냐면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사실상 가장 큰 쇼크는 이때죠. 8월 5일 정도 될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오기 전에 가장 큰 쇼크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던 일본의 자금이 빠지면서
투매 현상 나오는 거죠. 이때가 엔케리 쇼크 사태였거든요. 아마 이때 8월 5일이 맞을 거예요. 자, 뭐 엔케리 쇼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저금리, 거의 사실상 기존에는 일본의 금리 자체가 거의 제로 금리예요. 일본이 거의 금리가 제로 금리고 일본의 자금을 빌려갖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전 세계 주식, 채권, 기타 자산에 투입이 돼 있죠. 사실상 그 규모는 정확히 글로벌 헤지 펀드사들도 정확히 그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몇천 조에서 몇 견까지 된다고 해요. 예측을 하죠. 자, 2024년도 8월 5일이죠. 이때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때예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단기 폭락에 맞았죠. 사실상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불확실성. 왜? 일본에서 이제 저금리 정책을 벌이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시사를 했죠. 여기 보이시죠? 2024년도 8월 검은 머리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폭락을 했죠. 그렇죠. 보시게 되면 8월 5일이죠. 이때 엔케리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그로 인한 앞으로의 달러의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 쇼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엔케리 트레이드 지금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국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엔화 가치가 그로 인해서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디커플링 금리 인상 정책이죠. 반대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에 들어갔던 엔화 자금이 싹 빠지겠죠. 근데 엔케리 자금이 주로 많이 어디 들어갔냐면 특히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주 즉 나스닥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스닥 쪽에 현재 일본의 엔화 자금이 엔케리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반도체주, 왜냐하면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빼야 되겠죠. 주식을 뺀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매도 압박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농산물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 올리게 되면 나가리라는 거죠. 양쪽으로 좀 다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국 쪽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상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라는 거죠. 내리게 되면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로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자금 회수로 인해서 증시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적 분석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들면 일단은 뭐 물가 상승은 없을 거예요. 농산물 가격 안정세에 들어서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도 못 올라가요. 왜? 농산물 가격이 선행으로 움직이고 이미 과거에 나왔죠. 농산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로 모자이크 컴퍼니가 따라가요. 왜? 과거에도 보이시게 되면 과거에도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모자이크 컴퍼니가 대략적으로 한 1000% 정도 반등을 했고 이때죠. 이때 에그플레이션 사태. 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 당시에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대장주인 모자이크 컴퍼니도 한 1000% 정도 반등을 했고 두 번째 반등은 이때죠. 이때 당시도 저점 대비 한 1000% 정도 상승을 했죠. 1000% 정도 상승을 했고 이때 당시에도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을 했죠. 자, 이해되셨나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가 따라가요. 사실상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한 1000% 정도 두 번의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때 이미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의 연준에서 이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때에서 시장의 해석은 연준에서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돈을 무한대로 푸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상 이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행히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어쨌거나 물가 상승을 막아냈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막아냈는데 여기서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세. 다행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할 때 딱 타이밍이 좋았죠. 타이밍 맞춰갖고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소비자 물가를 막아내는 거 사실상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소비자 물가를 막아내는 게 아니라 다행히 금리를 올릴 때 전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아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대로 치고 올라갔으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갔으면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절대 못 잡았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못 잡게 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증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지수가 금리를 올려도 증시는 쇼크를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재 금리 인하 정책과 반대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도 증시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증시 쇼크, 금리 인상은 증시의 쇼크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쇼크를 맞았고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자 NKD 청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 지우고 설명드렸구나. 자, 금리를 내려도 문제인데 금리를 올려도 양쪽으로 같이 걸렸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일본과 디커플링 금리 정책으로 NKD 청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NKD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디커플링이니까요. 그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청산 쇼크가 온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 분석 설명드릴 건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자면, 이때 연준에서 시장에서는 이 당시의 상승이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전체적인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제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고. 이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자체가 연준에서 실행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 당시에요.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할 때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 중에 콘인데 농산물 가격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농산물은 상당히 많아요. 예, 보시게 되면 농산물 선물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뭐 라이브 캐들 소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옥수수, 밀. 예, 보시게 되면 이 농산물에 관한 이 선물이 상당히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농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옥수수 상방이면은 밀 상방이고, 밀 상방이게 되면 쌀도 상방이고, 그걸 먹고 자라는 돼지고기, 소, 닭, 그러니까 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짜장면 가격 올라가게 되면 라면 가격도 올라가고, 라면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뭐 빵 가격, 피자 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해서 이때의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양적 완화 정책의 화폐 가치 하락도 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 사실상 이때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단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전 세계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할 때 다행히도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거예요. 다행히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 타이밍에 맞춰갖고 농산물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라는 거죠. 여기서 농산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왜? 금리 인상으로도 물가를 막지 못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막지 못하게 되면 이 경기는 전체적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거든요.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든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타이밍에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아냈는데, 현재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이제 품을 잡고 있죠.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채널을 타고 다시 한번 채널을 타고 상승을 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죠. 전체적인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농산물이 폭등을 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 농산물 가격이 2007년도, 2008년도에 폭등을 했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도 말을 해줬죠. 2007년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자, 2007년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인 모자이크 컴퍼니가 이 당시에 1000% 정도 10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두 번째의 최근에 두 번째의 급등,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던 이 당시 2020년도 같은데, 2022에서 2022년도 이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선행으로 폭등을 하니까 모자이크 컴퍼니가 다시 한번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1000% 정도, 90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를 보시게 되면 이 기술적 분석상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지지라인에 걸리고 지금 밀어 올리는 중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3, 4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저점 대비 지금 한 4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밀어 올리는 중이라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밀어 올리는 시점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또한 기술적 분석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시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상승 파동 중에 하나인 역헤드앤숄더 파동이 지금 걸렸다는 거죠. 시장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파동 중에 하나죠. 역헤드앤숄더. 첫 번째 저점이 나오고, 두 번째 저점이 나오고, 저점을 깨는 두 번째 저점이 나오고, 세 번째 파동 형상에서 좌측에 지지를 받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 추세에 들어간다. 역헤드앤숄더 파동이고,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에 들어오신 분은 지금 파동사 지금 역헤드앤숄더 파동으로 계속 밀고 올리고, 지금 역헤드앤숄더의 파동으로 상승 추세로 계속 밀어 올리는 중이라는 거죠. 또한 오른쪽에 고점이 올라간 역헤드앤숄더 파동 중에서도 강한 역헤드앤숄더 파동이에요. 이 말은 뭐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모자이크 컴퍼니 못 올라간다고 했죠. 이미 전체적인 농산물의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컴퍼니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다시 한번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현재. 자, 모자이크 컴퍼니가 저점도에 지금 40% 올라간 이유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추세선을 타고, 2004년도부터 차트니까 20년짜리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게 단기 차트가 아니라 2004년도부터 차트니까 20년 차트에 지금 추세선 하단을 깨지 않고, 이 구간이죠. 추세선 하단 레인지를 깨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상방으로 틀려고 하는 중이라는 거죠. 추세 하단 지지를 받고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모자이크 컴퍼니도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증시는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쇼크가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취하서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증시에서는 호재라고 증시에는 호재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 기본적 분석상 그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 분석이었고,